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기술은 어느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패권 전쟁에 뛰어든 지금 우리 역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 개발, 원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는 부족하고 지원은 흩어져 있어 길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의 고민을 제대로 듣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지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산업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산업기술 정책을 만들고 또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를 사업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와 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서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서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줄까 하는 것이 정책으로 이제 입안이 된다면 예를 들면 투자 나 이런 거를 받아야지 자금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융자나 펀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R&D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4개의 본부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는 경영본부이기 때문에 경영본부를 제외하면 사업본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업본부 아래에는 이제 8개의 단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센터 하나가 원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8개의 단과 하나의 센터가 합해져서 9가지의 기능을 이 9개의 조직이 9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케아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을 기업들한테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좀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경우 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케아트의 지원을 받아서 그 미래차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먹거리를 차지한 그 기업 2군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코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넥이라는 기업은 원래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인데요. 내연차 부품을 주로
그 이제 생산을 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사업 재편에 대한 컨설팅을 키아트로부터 받고 예. 전기차 부품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또 성과까지도 이루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사업 재편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 코넥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키아트의 지원을 통해서 예. 공공연구소하고 전기차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기관은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노탭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중견기업 지원 사업인 이제 월드클래스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의 CCTV를 이제 그 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그래서 이 고도화하면서 키아트의 국제 공동 연구 과제까지도 지원을 받게 됐고요. 예. 최근에는 이 기술 혁신 융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융자 지원까지도 선정돼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코넥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그 사업 재편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보통 이제 매출액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네. 얘네가 이제 사업 재편 컨설팅 받고 난 이후에 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매출액이 한 1,500억에서 3,000억까지 네. 이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의 이렇게 선정은 그냥 이렇게 뭐 딱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 분야에 이런 그 내연차가 우리나라 메인인데 전기차로 옮겨가는 산업의 재편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이 그 지원을 하면 그 지원된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 그 기업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재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 차는 이제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거를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그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전기차 부품 쪽으로 가는 것이 컨설팅에서 좋겠다라는 지원을 받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전기차 부품을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서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지원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R&D를 통해서 그 부품을 개발했을 때 이제 그 해외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노뎁이라는 회사도 보니까 이 회사가 2022년에 760억 하던 매출이 2023년에 840억, 2024년에 868억, 계속 이제 컨설팅 이후에 네. 증가하는. 네. 네.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것도 틀리고 업종도 틀리고 뭐 네. 매출 규모도 틀리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컨설팅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정보나 뭐 이런 거를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둔 겁니까? 한 곳에 다 모아뒀다기보다도 저희 기관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제 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 방문을 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 장비를
지원을 해야 될 경우라든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전문가들이 연구를 전담하는 그 기술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융합혁신 지원단 같은 것도 저희가 꾸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융합혁신 지원단을 꾸릴 때 전국에 있는 그 전문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38개를 다 모아서 분야별로 다 이제 연구기관을 정해놓고 그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기업들이 애로사항에 요청이 오면 그 요청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해당되는 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어떤 연구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정을 해서 기업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신청하면 네. 무료로 컨설팅 받습니까? 컨설팅은 무료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따와서 그거를 이제 관련된 융합혁신지원단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네, 제가 아까 장비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면 인증이나 실증을 꼭 받아야 이제 그 사업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증이나 실증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 장비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다 스스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출연연이나 아니면 그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대학에 그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디에 무슨 장비가 있는지 알아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튜브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어떤 장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증을 받고 싶고 어떤 실증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장비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어디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 확인을 하면 그럼 나는 언제 이거를 장비를 쓰고 싶다라고 신청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쉽게 돼 있군요. 네네네. 자, 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지금 기술 패권 시대로 이미 들어가 있고 각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과연 어떤 내용의 산업기술 정책이 좀 담겨야 할지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하고 퀀텀, 양자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 산업 측면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AI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조업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제조업 분야를 이제 더 확산하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기술은 AI 기술대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그 기술 활용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 부분인데요. 뭐 데이터 센터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키아트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항상 규제나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거라든가 규제를 완화시켜서 신산업이 잘 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키아트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선적으로 기업이 AI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AI 전문가를 확보한다든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든가 데이터 센터 하면 또 최근에 GPU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GPU를 확충하는 쪽에 좀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키아트는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는 양성하느냐 이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한 좀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해결책이라는 게 그 인재가 단순히 양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인재 부족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네. 키아트 차원에서는 그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국회에서 첨단 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고요. 예. 이 제정을 통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 인재와 현장 맞춤형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키아트는 이 법에 따라 예. 첨단 산업 인재 혁신 센터를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첨단산업인재혁신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인재혁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학제 시스템 가지고 기업이 예. 당장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단시간 내에 키울 수 있도록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계에 자체적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어느 부분에 얼만큼 인재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청년이나 여성 인재들이 이공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첨단 산업 인재와 관련된 통계에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통계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사업이라든가 뭐 네. 정책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국내 인재 말고 글로벌 인재 확보도 사실 중요하다고 좀 맞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 인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예. 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재들의 글로벌화도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미 첨단 분야 청년 인재 교류 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공계 학부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의 그 교환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생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단기간에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의 퍼듀대 학생들이 국내에 와서 반도체 기업들도 둘러보고 예. 우리나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하고의 교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ASML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작년부터 반도체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학생들을 네덜란드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단기간 교육을 했고 올해에는 다음 7월 달에 델프트 공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한국의 학생들이 델프트 공대에 가서 또 단기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키아트가 이제 국제 기술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산업 기술 협력 센터 네. 이거 어떤 곳입니까? 네, 글로벌 산업
기술협력센터, 저희가 줄여서 이제 GITC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하고의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또 공동 R&D 과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채널의 그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작년에 시작된 그 사업으로서 작년에 6개 기관이 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미국의 예일대, MIT, 퍼듀대, 조지아 공대, 존스홉킨스 그리고 유럽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선정이 됐고요. 네. 올해는 영국의 UCL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 추가돼서 총 현재 8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의 이제 글로벌 공동 R&D 지원 사업이 작년에 48개가 선정이 됐는데 예. 이 선정할 때 258개가 지원을 해서 5대 1이라는 경쟁률이 네. 있었는데요.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8개를 선정을 하는데 예. 140개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경쟁률이죠. 그래서 글로벌 R&D 이 과제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데 그 과제 기획에서부터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기업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나 의지가 강하다.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럼 이제 뭐 여기는 뭐 AI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첨단 산업 분야를 메인으로 봤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예. 이런 분야가 메인이고요. 예. 올해는 이제 그 첨단 산업에 AI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네. 내가 남은 임기 동안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조직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센터 하나가 원장 직속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센터 이름이 기술사업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차에는 국제협력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놨다가 지금은 이제 본부 밑으로 갔고 2년 차에는 인재양성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놔서 지금은 본부로 돌아갔는데 각각은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예. 국제협력센터는 싱글 윈도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인재양성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제정해서 또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3년 차에 기술사업화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완성되는 게 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혁신이라 그러면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또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를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은 기술 개발의 결과가 산업에 연계되어야 최종적으로 혁신의 성과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에서 기술사업화 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두고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분야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급한 속도전이잖아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신산업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R&D를 통해서 나온 성과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대로 완성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오자 토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능이니까 네. 예능적으로 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나에게 기술 사업화란? 산업화를 완성하는 산업화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제품이나 서비스까지 나와서 그게 산업화를 통해서 시장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산업화를 완성하는 거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이제 꼭 나는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부분, 또는 뭐 이 정부한테도 바라고 싶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널뛰는 환율과 오락가락하는 관세 압박으로 힘들어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초 체력은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아트는 기업들이 이러한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기술 체력을 기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그 초석을 더욱 단단히 다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기술은 어느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술 패권 전쟁에 뛰어든 지금 우리 역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 개발, 원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재는 부족하고 지원은 흩어져 있어 길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의 고민을 제대로 듣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지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산업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산업기술 정책을 만들고 또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를 사업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와 뭐 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서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움 중에서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줄까 하는 것이 정책으로 이제 입안이 된다면 예를 들면 투자나 이런 거를 받아야지 자금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융자나 펀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그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R&D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조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4개의 본부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는 경영본부이기 때문에 경영본부를 제외하면 사업본부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이 3개의 사업본부 아래에는 이제 8개의 단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센터 하나가 원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8개의 단과 하나의 센터가 합해져서 9가지의 기능을 이 9개의 조직이 9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키아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지원을 기업들한테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좀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경우 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키아트의 지원을 받아서 그 미래차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먹거리를 차지한 그 기업 2군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기업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코넥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넥. 네, 예. 코넥이라는 기업은 원래 이제 그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인데요. 네. 내연차 부품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사업 재편에 대한 컨설팅을 키아트로부터 받고 예. 전기차 부품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또 성과까지도 이루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사업 재편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 코넥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키아트의 지원을 통해서 예. 공공연구소하고 전기차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2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기관은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노탭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중견기업 지원 사업인 이제 월드클래스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기존의 CCTV를 이제 그 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그래서 이 고도화하면서 키아트의 국제 공동 연구 과제까지도 지원을 받게 됐고요. 예. 최근에는 이 기술 혁신 융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융자 지원까지도 선정돼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코넥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그 사업 재편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보통 이제 매출액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네네네. 얘네가 이제 사업 재편 컨설팅 받고 난 이후에 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매출액이 한 1,500억에서 3,000억까지 네. 이게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기업의 이렇게 선정은 그냥 이렇게 뭐 딱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예를 들면 미래자동차 분야에 이런 그 내연차가 우리나라 메인인데 전기차로 옮겨가는 산업의 재편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이
그 지원을 하면 그 지원된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 그 기업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재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 차는 이제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거를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그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는 전기차 부품 쪽으로 가는 것이 컨설팅에서 좋겠다라는 지원을 받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전기차 부품을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서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지원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R&D를 통해서 그 부품을 개발했을 때 이제 그 해외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노뎁이라는 회사도 보니까 이 회사가 2022년에 760억 하던 매출이 2023년에 840억, 2024년에 868억, 계속 이제 컨설팅 이후에 증가하는. 네.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것도 틀리고 업종도 틀리고 뭐 매출 규모도 틀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컨설팅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정보나 뭐 이런 거를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아둔 겁니까? 한 곳에 다 모아뒀다기보다도 저희 기관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설명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 방문을 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 장비를 지원을 해야 될 경우라든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전문가들이 연구를 전담하는 그 기술 애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융합혁신 지원단 같은 것도 저희가 꾸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융합혁신 지원단을 꾸릴 때 전국에 있는 그 전문 연구기관, 출연 연구기관 38개를 다 모아서 분야별로 다 이제 연구기관을 정해놓고 그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기업들이 애로사항에 요청이 오면 그 요청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해당되는 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어떤 연구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선정을 해서 기업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신청하면 무료로 컨설팅 받습니까? 컨설팅은 무료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따와서 그거를 이제 관련된 융합혁신지원단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손해볼 것 없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제가 아까 장비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하면 인증이나 실증을 꼭 받아야 이제 그 사업화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증이나 실증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 장비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다 스스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출연연이나 아니면 그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대학에 그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디에 무슨 장비가 있는지 알아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튜브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어떤 장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증을 받고 싶고 어떤 실증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장비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어디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 확인을 하면 그럼 나는 언제 이거를 장비를 쓰고 싶다라고 네. 신청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쉽게 돼 있군요. 네네네. 자, 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지금 기술 패권 시대로 이미 들어가 있고 네. 각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네. 과연 어떤 내용의 산업기술 정책이 좀 담겨야 할지 네.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하고 퀀텀, 양자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산업 측면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AI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조업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제조업 분야를 이제 더 확산하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기술은 AI 기술대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그 기술 활용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 부분인데요. 뭐 데이터 센터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키아트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항상 규제나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거라든가 규제를 완화시켜서 신산업이 잘 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키아트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선적으로 기업이 AI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AI 전문가를 확보한다든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든가 데이터 센터 하면 또 최근에 GPU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GPU를 확충하는 쪽에 좀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키아트는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는 양성하느냐 이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한 좀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해결책이라는 게 그 인재가 단순히 양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인재 부족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따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네. 키아트 차원에서는 그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국회에서 첨단 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고요. 예. 이 제정을 통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 인재와 현장 맞춤형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키아트는 이 법에 따라 예. 첨단 산업 인재 혁신 센터를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첨단산업인재혁신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인재혁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학제 시스템 가지고 기업이 예. 당장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단시간 내에 키울 수 있도록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계에 자체적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 어느 부분에 얼만큼 인재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청년이나 여성 인재들이 이공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첨단 산업 인재와 관련된 통계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통계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사업이라든가 뭐 네. 정책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국내 인재 말고 글로벌 인재 확보도 사실 중요하다고 지금 맞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 인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예. 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재들의 글로벌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미 첨단 분야 청년 인재 교류 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공계 학부생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의 그 교환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생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단기간에 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의 퍼듀대 학생들이 국내에 와서 반도체 기업들도 둘러보고 예. 우리나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하고의 교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ASML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작년부터 반도체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학생들을 네덜란드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단기간 교육을 했고 올해에는 다음 7월 달에 델프트 공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한국의 학생들이 델프트 공대에 가서 또 단기간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키아트가 이제 국제 기술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산업 기술 협력 센터 네. 이거 어떤 것입니까? 네, 글로벌 산업 기술 협력 센터 저희가 줄여서 이제 GITC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하고의 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또 공동 R&D 과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채널의 그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작년에 시작된 그 사업으로서 작년에 6개 기관이 센터로 선정이 됐는데 미국의 예일대, MIT, 퍼듀대, 조지아 공대, 존스홉킨스 그리고 유럽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선정이 됐고요. 네. 올해는 영국의 UCL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 추가돼서 총 현재 8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의 이제 글로벌 공동 R&D 지원 사업이 작년에 48개가 선정이 됐는데 예. 이 선정할 때 258개가 지원을 해서 5대 1이라는 경쟁률이 네. 있었는데요.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8개를 선정을 하는데 예. 140개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엄청난 경쟁률이죠. 그래서 글로벌 R&D 이 과제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데 그 과제 기획에서부터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기업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나 의지가 강하다.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럼 이제 뭐 여기는 뭐 AI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첨단 산업 분야를 메인으로 봤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예. 이런 분야가 메인이고요. 예. 올해는 이제 그 첨단 산업에 AI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네. 내가 남은 임기 동안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조직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센터 하나가 원장 직속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센터 이름이 기술사업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차에는 국제협력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놨다가 지금은 이제 본부 밑으로 갔고 2년 차에는 인재양성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놔서 그
지금은 본부로 돌아갔는데 각각은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예. 국제협력센터는 싱글 윈도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인재양성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제정해서 또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3년 차에 기술사업화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완성되는 게 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혁신이라 그러면 사이언스 이노베이션 또는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를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은 기술 개발의 결과가 산업에 연계되어야 최종적으로 혁신의 성과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에서 기술사업화 센터를 원장 직속으로 두고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분야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급한 속도전이잖아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신산업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R&D를 통해서 나온 성과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대로 완성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오자 토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능이니까 네. 예능적으로 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나에게 기술 사업화란 산업화를 완성하는 산업화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제품이나 서비스까지 나와서 그게 산업화를 통해서 시장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산업화를 완성하는 거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이제 꼭 나는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부분 또는 뭐 이 정부한테도 바라고 싶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널뛰는 환율과 오락가락하는 관세 압박으로 힘들어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초 체력은 압도적인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아트는 기업들이 이러한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기술 체력을 기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그 초석을 더욱 단단히 다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